네, 또 이준석 대표 역시 이번 전대에서 이준석계 전멸로 속내가 복잡할 듯합니다. 최진범 교수님, 그럼 사실상 내년에는 공천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뭐 그럴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계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?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 이준석 대표는 계속 비윤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. 그러면 뭐 사사건건 뭐 예를 들면 국민의힘 운영이라든지 대통령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 또 본인이 아직 그 수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? 그 문제도 아마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공청받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. 당장은 자명을 시작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 출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데는 계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박상규 의원님.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준석 전 대표를 훌리건에 비유를 하기로 했고 그런데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준석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.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말씀드린 대로 15%가 조금 넘는데 과연 이게 그 천하람 후보가 얻은 표냐 이준석 덕분에 얻은 표냐 아니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15%밖에 못 얻은 거냐. 그러나 15%의 목소리가 주로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한 것만은 분명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다 보면 당의 젊은 바람을 어떻게 김기현 지도부가 포용하고 또 이것을 읽어내느냐. 그러니까 이준석으로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내년 총선을 대비한다면 안철수 후보도 내년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본인의 이제 더 큰 어떤 미래 그게 이제 대선의 생각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? 천하람 후보도 당장 전남 순천이 지역구인데 과연 나는 내년 총선에 살아남을 수는 있을 것인가? 이런 각자 도생의 분위기로 갈 텐데 이긴 사람의 입장에서 이 진 사람들의 표심을 읽어내고 그것을 당 운영에 적절히 반영을 해야 그것이 100%로 갈 수 있다. 이런 것들을 승자와 패자 모두가 좀 인식하고 되새기는 계기가 돼야 될 거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새 지도부 체제를 갖춘 여당 얘기까지 해봤습니다. 저희는 이제 60초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.